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폴레온 힐 부자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나폴레온 힐 지음 고영훈 옮김 알레이지 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1954년 5월 시카고에서 진행되었던 나폴레온 힐의 마스터 코스 강의를 기반으로 집필된 미공개 신작입니다. 총 17장 47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책이 두꺼운 만큼 부와 성공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읽기도 편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한 권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성공하는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1억 명의 인생을 바꾼 성공학 강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곡이 있어 끊어져 보이는 길도 커브를 돌면 계속 이어집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을 적극적으로 창조해야 하는데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목표는 성취를 위한 출발선인데요. 명확한 목표에는 명확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고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실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단, 계획이 반드시 처음부터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더 나은 계획을 위해 서서히 고쳐나가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정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게 되면요, 자동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또 진취적인 자세, 상상력, 열정, 자제력, 그리고 집중력이 개발됩니다. 모두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전제 조건들인데요. 그런데 목표를 명확히 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개발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고 목표를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만약 계획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요, 바로 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이렇게 더 나은 계획을 찾아서 예전 계획을 버리고 새로운 계획으로 계속해서 바꾸면 됩니다. 또 명확한 목표의 또 다른 좋은 점은요,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계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면 목표와 관련한 기회를 더 예민하게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는요, 기회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거의 매일 마주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머뭇거리고 뒤로 미루며 기회를 회피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받아들이려는 의지와 예민한 주의력, 결의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성공 철학으로 마음을 단련하면요,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또 명확한 목표는요, 자신감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불러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슴을 당당히 펴고 걷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왜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알아서 길을 열어줍니다. 또한 명확한 목표는요, 할 수 있다는 성공 지향적인 마음을 심어줍니다. 건강을 지향하는 사람들은요, 늘 건강에 신경 쓰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과 같이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은요, 늘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98%가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부정적인 사람들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 앞에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떠올립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려면요, 먼저 목표를 적어야 합니다. 자신의 주요 목표를 명확하게 적어야 하는데요. 적은 목표를 기억하고 기도 또는 소리내서 말하는
확언의 형태로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목표를 반복해서 떠올려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계획 또는 여러 가지 계획을 명확히 적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대한의 기한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스스로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달성하기에 약간 어려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목표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약간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도록 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는 첫 번째로 세웠던 목표보다 조금 더 큰 목표를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가 경제적인 부라면요. 첫 해에는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우지 말고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2개월의 계획을 짜고 자신이 어떻게 달성해내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2배로 목표를 키우고요. 그 다음 해에는 또 2배로 목표를 키워야 합니다. 이때 자기 암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기 암시라는 최면을 통해 두려움과 좌절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 대신에 인생에서 원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잠재 의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이들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최면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면요, 실제로 삶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삶에 침투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부정적인 것에 대한 집중 대신에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념을 가지려면 자신이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방법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마음을 돌리고 그것에 대해 말하고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잠재 의식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교육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계속해서 고정하고 원치 않는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해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기분이 우울하거나 의욕 또는 자신감을 잃었을 때는요, 좋은 치료법이 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종이 위에 번호를 새기면서 적어보는 것인데요. 1번에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적으면 됩니다. 2번에는 그 다음으로 원하는 것을 적고요. 3번에는 세 번째로 원하는 것을 적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적게 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잠재의식을 옳은 방향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신념이 있기 전에 먼저 명확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신념은 어떠한 두려움과 의심 없이 무한한 지성이 주는 영감을 통해 명확한 어떤 것을 성취해내겠다는 올곧은 마음 자세입니다. 하지만 신념은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신념이 우리에게 캐딜락과 밍크코트, 새로운 집,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사업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그냥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향을 안내해 줄 뿐 우리는 맡은 몫을 해야 합니다. 신념은 안내자 역할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신념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고 그것을 해야 합니다. 신념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호감 가는 성품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호감 가는 성품을 만드는 25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마음 자세, 유연함, 호감 가는 말투, 관용, 유머 감각, 솔직함,
호감 가는 표정, 강한 정의감, 진실성, 박학 다식, 요령 있는 말과 행동, 신속한 결정, 무한한 지성에 대한 믿음, 적절한 어휘 사용, 절제된 열정, 스포츠 정신, 기본적인 예의, 적절한 옷차림, 쇼맨십, 최선을 다하는 자세, 절제력, 인내력, 품위 있는 몸 자세, 겸손, 매력. 이 25가지 호감 가는 성격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요. 자신의 단점과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를 좋은 장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을 좀 개선하고 싶다면요. 자신의 성격 중 자신에게 자제력이나 개선이 필요한 것과 관련한 5가지 성격 특성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살펴서 찾아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에 적어서 붙여놓고 고치기 시작하면 됩니다. 5가지 성격 특성을 발견한 후 즉시 그 특성과 반대되는 긍정적인 특성을 개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기회나 행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요. 아무리 아까운 마음이 들어도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요. 자선 활동을 시작하면 되고요. 험담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요. 앞으로 그 습관을 멈추고 대신 칭찬을 건네면 됩니다. 또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자신이 선택한 모든 것과 상황, 열망에 마음을 집중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버는 수입이 부족한데 앞으로 자신이 벌게 될 돈과 목표에 마음을 집중하는 일이 조금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 바라는 만큼 빨리 벌리지 않을 때는요, 잠시 돈 문제에 대해 잊어야 합니다. 많은 돈을 벌게 될 때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두지 말고 상상 속에서 원하는 것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비록 실제로 소유하고 있진 않더라도 언제라도 정신적인 소유는 가능합니다. 먼저 정신적으로 소유하지 않으면요, 절대 실제로 소유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대신 소망해 주거나 우연히 하늘로부터 자신 앞에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그것을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망하는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요, 먼저 마음속에서 소유해야 하고 강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그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한한 지성의 지도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마음의 주인이 된 것에 대한 보상이며 무한한 지성과 직접 접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습관의 힘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인 부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면요. 습관의 힘에 따라 현실에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부에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성공한 부자들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성공한 부자들처럼 이렇게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고 걱정해서 결과적으로 부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없는 돈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돈은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붙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일은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힘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 마인드 없이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가난에 찌든 사람들은 빈자의 마인드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빈자의 마인드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돼 평생 이어지기도 합니다. 나폴레온 힐 또한 앤드류 카네기와 함께 일하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요, 어린 시절의 가난과 무지한 환경을 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부자들과 처음으로 인터뷰를 시작하던 시절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 비하면 난 얼마나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내 무지가 드러나서 창피를 당하게 될지도 몰라 하고요. 빈자의 마인드를 떨쳐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부자의 마인드로 살아가기 시작했는데요. 부자 마인드를 가지면서부터 실제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생각의 습관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자신의 마음이 긍정적인 점들에 집중하도록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진정한 부를 이루고 싶다면 이 원칙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부를 이룬 사람들의 6가지 공통점인데요. 명확한 목적, 사람들의 기대 이상으로 일하는 자세, 마스터 마인드 연합, 창의적인 비전, 실행하는 믿음, 주도적인 자세, 이 6가지인데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이 6가지 부자들의 공통점을 지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